2년 전 정부 시스템이 마비됐을 당시 그때도 원인 제공을 한 곳이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산 시스템이 집결된 심장부에서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지 최광호 기자가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2년 전 전국의 행정기관 곳곳에는 민원 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내붙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 전산망은 한꺼번에 멈춰섰고 시민들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갑자기 이렇게 서류를 못 띈다는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데 어떻게 알 수 없지. 다른 걸로 대처를 해야겠죠. 당시 사고 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서 발생한 오류가 전국적인 혼란의 원인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본원과 광주, 대구 분원을 운영하면서 정부 24와 인터넷 우체국, 국민신문고 등 총 1,600여 개의 정부 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갖춰 국가 전산망의 심장으로도 불립니다. 사고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이 받을 타격이 워낙 큰 구조인 만큼 정부는 2년 전 사고 이후 개선 작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규모로 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만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국정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국가 전산망이라는 기초 체력은 얼마나 튼튼한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주말인데도 이 정도의 혼란이면 당장 모레 월요일부터가 걱정입니다. 문제는 복구를 위한 현장 진입조차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폐 구조의 데이터 센터에서 난 화재란 점이 빠른 복구의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관련 인력이 진입하려면 먼저 화재 열기와 연기가 빠져나가야 하는데 창문조차 없는 곳이다 보니 여기서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별도의 안전점검도 해야 합니다. 이후 항온 항습기를 복구한 뒤 기술진이 들어가서 서버와 데이터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이때가 돼야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고 복구 예상 시간이 나올 전망입니다. 2년 전 발생했던 정부 전산 시스템 중단의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장비 소실이 없었는데도 복구에 사흘이 걸렸습니다. 중요 시스템들이 한 군데 몰려 있다 보니 1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는데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 복구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제 월요일 가동될지 여부는 인원이 좀 안에 진입을 해서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상태를 보고 좀 공조 장비도 복구를 하고 서비스들을 좀 봐서. 주말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지만 시민 민원이 본격화되는 월요일에는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혼란도 본격화될 걸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초유의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에 본부가 있고 또 광주와 대구에 또 다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복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선 이 같은 복구 시스템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세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표시된 곳들은 조선왕조실록 등 조선시대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던 5대 사고입니다. 전쟁이나 화재로 인한 자료 소실을 막기 위해 분산해서 보관한 건데요. 현대에는 클라우드 개념까지 등장해 중요한 자료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멈춘 대표적인 서비스, 정부24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려면 당연히 재해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평소에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선시대 5대 사고와 같은 분산 체계입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나 지진 등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데이터 센터를 두는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전에 주 데이터 센터를 두고 광주와 대구에 대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별로 중요도에 따라 복구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1등급인 주민등록, 국세, 금융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보시는 것처럼 광주나 대구에서 서비스를 이관받아 끊김없이 서비스하겠다는 겁니다. 등급에 따라 목표하는 복구 시간도 설정돼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1등급 시스템은 2시간 이내, 2등급 시스템은 3시간 이내에 복구해야 한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제 상황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그간 약속했던 재해복구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센터 재해복구 시스템은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왜 가동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